자, 이번 문항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문항은 오늘 읽은 교육평가 방안 보고서에는 학생이 주체가 되는 평가가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내가 지향해야 할 평가의 방향으로 적절한데 그 내용이 좀 구체적이지 않았어.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평가에 대해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러한 평가를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지 더 알아봐야겠어. 질문이 이거예요. 김 교사가 적용하고자 하는 방식이 학생에게 줄 수 있는 교육적 효과 2가지와 이 평가를 수업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방안 2가지를 써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평가를 장점 2가지와 자기 평가를 수업에 실행할 수 있는 방안 2가지 써라 그랬어요. 자기 평가의 장점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근데 자기 평가를 수업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방안, 이거는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다 답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대표적으로 저는 뭘 적었냐면 성찰 일지 작성과 포트폴리오 실행을 적었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15개정 교육과정에 나와있던 부분입니다. 자, 평가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학교는 교과의 특성과 그 특성에 적합한 평가 방법을 확대한다. 뭐 서술형 평가, 논술형 평가 비중을 확대한다. 정의적, 기능적, 창의적 면이 중시되는 것에 대한 타당한 그 평정 기준과 척도에 따라 평가한다. 이거는 2019년도에 나왔죠. 실험 실습 평가는 뭐 이렇게 쭉 한다.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가 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학생들을 평가 과정에 포함시킨다. 예를 들면 수행의 과정과 결과물을 평가하는 준거를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 자기 평가하도록 한다. 다양한 수행 지표에 대해서 교사와 이야기하고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는 형태의 평가는 학생들이 자신을 인식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학습과 수행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인다. 장점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시험 답이 여기 그대로 나와 있다고요, 여러분. 자기 평가의 장점도 여기서 알려주고 있어요. 자신이 인식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주기도 하고 학습 수행에 대한 책임의식도 높인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학생들이 그 평가 과정에 포함되었을 때, 그 자기 평가를 할 때. 그리고 또 물론 이거 외에 쓰셔도 답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핵심이죠. 자기 평가도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개인별로 노트를 만들어서 학습의 전 과정에서 걸쳐서 자신이 알고 되고 느끼게 된 것을 기록하는 방법이 있다. 이게 뭐냐면 자기 성찰 일지 작성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꼭 내가 쓴 게 정답이 되게끔 인정할 수 있는 부분 이거예요. 자기 성찰 일지 작성. 이게 자기 평가의 실행 방안 첫 번째예요. 그래서 자기 성찰 일지는 무조건 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범 답안을 구성했을 때, 그리고 전 포트폴리오 평가로 봤어요. 포트폴리오 평가는 그 평가의 기본 자체가 목적이 자기 평가예요. 포트폴리오는 내가 이때까지 수행한 결과물을 모은 자료집이에요. 목적을 가지고 여기 도달할 때 이러한 자료집들을 다 모아서 묶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는. 근데 이 각각 수행하면서 들어가야 될 이 결과물, 이거를 선택하는 게 내가 선택하는 거고 학습자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이 안에 포트폴리오 평가 안에 넣을 수 있는 자료집들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근데 어떻게 선택하냐? 자기 평가에 근거해서 내가 잘한 게 못한 게 뭔지 근거해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평가는 기본적으로 자기 평가랑 연관될 수밖에 없다고 제가 15개정 교육과정 강의 그리고 시험 앞선에서 말씀드렸어요. 혹 역동적 평가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지만 이 포트폴리오 평가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평가와 자기 성찰 일치로 서술을 해주시면 이거는 거의 만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평가를 실시했을 때의 장점으로는 우선 학생의 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다. 평가를 스스로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남들과의 비교 아닌 내가 스스로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는지에 집중. 자기 평가는 나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잖아요. 남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취 동기가 자연스럽게 상승해요. 내가 이만큼 늘었네, 이만큼 늘었네를 스스로 인지한다는 거죠. 남의 비교해서 내가 나는 이거밖에 못했네 이게 아니라. 둘째, 메타 인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 자기 평가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부족한 점과 잘한 점을 점검하고 습득한 지식과 기능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이 습득한 게 맞나? 이거 이렇게 사용하는 거 맞나? 계속 질문을 던지죠. 이게 뭐냐면 내가 그 획득한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사고를 하는 상위 인지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인지 과정을 통제하는 상위 인지 능력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된다. 저는 이 2가지로 적었습니다. 물론 이 2개 외에도 답이 되겠죠. 그 다음 자기 평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자기 성찰 일지 작성과 포트폴리오 작성 방법을 줄 수 있다.
개인별로 노트를 만들어서 학생의 전 과정에서 걸쳐서 자신이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배우게 된 것, 반성하게 된 것을 기록하는 자기 성장 일지를 작성하도록 한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란 자신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의 결과물을 묶은 자료집을 의미한다.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자료를 선택할 때 학생들은 자기 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어떠한 결과물이 주었는지 부족했는지 점검함으로써 그 잘된 결과물을 선택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 평가를 실행할 수 있는 방안, 뜬금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개정교육과정 총론과 내가 배운 지식적 부분을 합치해서 자기 성찰 일지나 포트폴리오를 적어낸다면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게 딱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자리에서 막상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고 느끼는 거죠. 근데 읽었다면 분명히 적으셨을 겁니다.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요즘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됐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었어. 학기 초에 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상황을 조사했는데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학생의 특성과 학습 환경을 추가로 파악해야겠어요. 핵심 이거예요. 학생의 특성은 파악하되 그걸 온라인 수업과 관련 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답을 적을 때. 그래서 그냥 학생의 다른 특성, 뭐 직정의 능력, 학습 양식을 파악한다 이렇게 하시면 아마 감점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기름교사 온라인 수업 위에 추가로 파악하고자 하는 학생의 특성과 학습 환경 특성을 했으니까 아마 그렇게 적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자신만의 목표, 이게 핵심 포인트죠. 자신만의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의 주체가 되는 수업을 어떻게 온라인에서 지원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학습 과정 중 이게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고 싶다는 거죠. 자기 주도적 학습을 어떻게 온라인에서 내가 지원해 줄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토론 게시판 쓰려고 해. 그러면 이게 두 번째가 진짜 핵심 포인트예요. 이것도 이론하고 융합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주도적 학습을 실시할 때 토론 게시판을 어떻게 활용, 이걸 써야지 점수를 높이 받을 수 있어요. 그냥 온라인 수업하면서 토론 수업 어떻게 하면 안 되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달성할 때 토론 게시판 어떻게 활용하냐 그 부분을 연계시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을 구성해 보자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온라인 수업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학습 환경 설계 및 실현 방안을 숙지해야 된다. 교사가 그러니까 이제 학습자의 선택과 그 결정의 기회를 높이는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서죠. 우선 효과적인 온라인 수업을 위해 학생 특성과 학습 환경 분석을 실시한다. 학생이 사전에 온라인 수업을 했던 경험이 있는지 파악해서 온라인 수업을 위한 기능적 능력이 갖추어진 상태인지 점검한다. 그러니까 아이가 온라인 수업에 대한 배경 지식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 해본 적이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 프로그램, 온라인 기기를 다룰 수 있는 기능적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수업 구성 방식이 엄청 달라지겠죠. 그리고 온라인 수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장비와 시스템이 모두 확보가 되어 있는지 또 고려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분석 단계가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 수업 설계할 때 분석 설계 실행평 있지 않습니까? 에디 모형과 디케리 모형. 거기서 분석 단계에서 해야 되는 게 요구 분석, 학습자 분석, 과제 분석, 환경 분석이잖아요. 그래서 학습자 분석, 과제 분석, 환경 분석 물어본 거예요. 다 물어보는데 뭐 연관시켜서 온라인과 연관시켜서 물어본 거예요. 왜? 코로나니까. 어느 정도 예견했었죠. 그래서 제가 시험에서 그 강의할 때 그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강의할 때 저는 그래서 블렌디드 수업이 나올 거라고 추측을 했었어요. 왜냐면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융합이 되니까 블렌디드 수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온라인 수업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연관시켰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론적으로는 이 장비 시스템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온라인 수업에서 기능적 능력을 갖추었는지 학습자가 이거 파악한다. 이외에도 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과 연관시켜서 다 적어놓으면 그게 다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 다음 교사는 학생이 활용 가능한 기자재와 매체를 모두 가지고 있는지 점검을 한다. 이러한 환경을 마련한 뒤 토론 게시판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실현해 나가도록 지도한다. 자기주도적 학습은 스스로 목표 세우고 자원 및 전략을 설정해서 평가를 하며 스스로 학습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학생이 자신이 세운 목표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모르는 것이 생겼을 경우 친구와 토론 게시판을 활용하여 협업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목표 세우고 내가 이거 뭐 예를 들면 문법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국어 문법. 나는 이번에 의문론 이걸 다 끝낼 거야. 목표를 세운 겁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그럼 토론 게시판 활용해서 질문하면 친구들이 답해줘야죠. 그걸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주도적 절차를 아냐 모르냐 그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평가를 할 때에는 또 스스로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자기주도적 학습에서. 이때 자기 평가와 더불어 토론 게시판을 활용하여 친구들하고 상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목표를 세울 때 친구들하고 도움을 얻을 수도 있고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친구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과 연관시켜 썼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할 때 토론 게시판을 통해서 야 얘들아 내가 이거 이렇게 했는데 어떤 거 같아? 상호 평가를 해준다는 거죠. 그 안에서. 그러면서 여기 보면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학습 과정 중 나와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들 간에도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토론 게시판을 활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토론 게시판을 통해서 교사와 학생 혹은 학생과 학생 간의 소통을 높일 수 있는 이 소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자기주도적 절타와 연관지어서 쓰셔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안 써도 뭐 답을 뭐 어느 정도 인정해 주겠죠. 높은 점수의 전제 조건 이 정도까지는 돼야 되지 않나. 근데 이 이상 있으면 여러분도 언급해 주시면 제가 또 보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자기주도적 학습은 또 나와 있죠. 개정교육과정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기주도적 학습의 절차와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토론 게시판을 활용하는데 여기 메타인지 전략이에요. 생략되어 있죠. 메타인지 전략과 자기주도적 학습. 학습은 학생 안에서 일어나며 학생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며 의미를 만들어 나간다. 외부로부터 주어짐을 가르침을 수동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학습의 주체가 되어서 자신의 학습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때 학습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일어난다. 이런 자기주도적 학습은 기본적인 학습 방법을 스스로 습득하고 돼 있잖아요. 자신의 학습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가지고 학습을 주도한다. 평가해서 자기가 책임하고 그리고 학습 방법도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애들이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혼자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토론 게시판 이용해서 적절하게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먼저 학생자의 성경험, 선지식을 고려해서 수업을 설계하고 수업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학습 과정과 학습 전략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시범을 보여주고 저는 이 부분 이제 그 충분히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그 인지적 도전으로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여기서 이제 온라인 수업과 연관시켜서 시험이 나왔죠.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우리가 나올 수 있다, 유추해 볼 수 있었다. 15개정교육과정 읽었으면 더 명확해졌어요. 15개정교육과정 총론을 들고 들어와서 출제를 하신다는 게. 네, 마지막입니다. 네, 시간이 길어져서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